본부장관님. 예. 그 보도 보셨죠? 그 김건희와 이종호 통화네요.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려 40차례 통화를 했다는 걸 보셨죠? 그런 뉴스만 봤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을 안 해보시고 국회에 오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저 수사 내용 내지는 그 기록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나오실 때는 보도를 좀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 보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왔습니다. 보도 내용은 안 보셨고요? 그 보도 내용이라는 게 전화를 뭐 누구랑 했다 안 했다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도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주가 조작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지금 출석을 안 하죠. 조작이 뭐 공모 내지는 그 실제 행위, 가담 행위 이거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거래 심리 분석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 심리 분석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 통화내역을 보시면 황희석 고발인 조사 전입니까 후입니까? 제가 거기에 언급하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장관님 보도를 보셨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수사 책임자로 있어서 저 내용을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와서 저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가장 받지 중요한 않고 게 있습니다. 이상거래 심리 분석인데 이거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께서 장관님도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덮는데 일조한다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거래 심리 분석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에 보면 2020년 9월 23일부터 집중적으로 김건희와 이종호가 연락을 했습니다. 25일은 김건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왜 9월 23일부터 이종호에게 연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이상거래 심리 분석이 이루어지면 검찰이 먼저 주가적으로 의뢰하고 분석을 의뢰하고 그것을 거래소에서 심리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자료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심리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이 범행이 들킬까봐 이렇게 이종호에 연락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제가 안 됐습니다. 장관은 이 당시에는 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장관은 배제된 상태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 장관이 알겠습니다. 총장을 자,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주가 조작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건희가 수사장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수사에 대처하고 있었는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총장이 이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총장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장관께서는 수사가 배제돼 있고 보고를 받지 않고 보도만 보았다. 이런 말씀을 국회에 나와서 자주 하시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는 디올백을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말고 준 사람은 기소해라. 과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결국 수심위는 국민들에게 수심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종호 10년간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바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관련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40번의 통화 기록이 나왔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다른 전화를 통해서 통화한 것도 있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이종호하고 똑같습니다. 제2의 이종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호가호위했다 하는데 이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를 검찰과 법무장관께서 보호를 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 보세요. 검찰도 이종호 씨와 40여 번 통화하고 다른 전화로 통화했다는 것도 일찍 알고 있었지만은 수사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쏟아질 증거인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렇게 가면요,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큰 코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대국민 공약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견해에 대해서 장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로서는 수사팀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이종호 씨하고 10년간 연락이 없었다 하고 있는데 40분 이상 통화 기록이 있어요. 의원님, 구체적인 부분에는 한 가지만 갖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이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장관님.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짧게 질문 좀 하겠어요. 3분 넣으세요, 저도. 장관님. 예.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준 사람 받은 사람,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 사람 대체적으로 그거죠.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 쪽은 다 배제하고 하니까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나를 기소하라 이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소 의견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명품백을 난 청탁용으로 줬다 하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것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의 수사심의회 구성원이 다 다르고 지금 수사심의회 결론에 대해서 물론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죠. 예, 없습니다. 참고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명분 삼아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김건희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습 아니었어요. 근데 짜고 치는 고습이었는데 짜고 치는 고습에서 지금 차질이 생긴 거예요. 최재형 목사 쪽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해라 이렇게 결과 나왔거든요. 그 검찰도 어쩌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계획표를 세워놨다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한 거죠. 기소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소해야 되는 게 맞죠. 최재형 목사의 생각도 자기 기소해서 처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쪽도 나도 기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뭐 박지원 의원님은 백담사 가셔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백담사 가시기 전에 해결할 걸 해결하고 외상값이 있으면 외상값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심의회 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회 결론이 막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사심의회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 잘 참고해서 사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해라, 아니다 기소해라 그러면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을 거면 무엇하러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합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이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의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2803-3347인데요. 지난번처럼 대박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